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연휴를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온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을 하느라 되려 더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언제든 영상 올리면 알 수 있도록 알림 설정 해두시라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대출 이자가 되었건 저축 이자가 되었건 그 기준이 되는 호주 기준금리는 이제 4.35%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드리자면 1년 반 전인 2022년 5월에 기준금리가 0.1%에서 인상되기 시작하여 가지고 이후 꾸준히 올라가서 이제 4.35%가 되었는데 2011년 11월 이후로 가장 높은 금리라고 합니다.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약간은 좋아졌다는 해석도 있고, 최근에는 연간 물가는 좀 줄어들기는 했어도 분기별로는 좀 오른 수치가 발표되면서 다시 물가가 오름세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기간 동안에 원하는 물가를 맞추고 싶어하는 준비은행은 나름 신중하게 이거저거 감안하여서 결정했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금이 많이 풀린다는 성탄절 시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미리 시장에 고삐를 좀 당겨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0.25% 인상은 대부분 경제학자나 은행 등이 이미 예측을 했었고, 준비은행은 역시 그 예측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여기까지가 인상의 끝인지 아니면 더 올릴 것인지, 언제쯤이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인지 별하별 예측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금리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는 내년 2월에 한 번 더 인상 0.25% 올릴 테니까 4.6%까지는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준비은행은 어제 기준금리 발표하면서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될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붙여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 같은 냄새를 풍기기도 하였습니다. 성탄절 올 때까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더 졸라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많은 것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finder.com에서 이번에 또 조사해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제 호주에서 집을 사려면 가구소득, 그러니까 1인 소득 말고 그 가족이 벌어야 하는 총소득이 단독주택을 사려면 18만 2천 불은 되어야 하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니 뭐니 이런 거는 13만 불은 되어야 한답니다. 통계청 발표로 평균 연봉이 9만 6천 불이라는데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면 18만 2천 불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딱 2배는 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통계 자료 몇 개를 먼저 보면 호주의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92만 6,899불, 93만 불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잡혔고, 공동주택의 평균 가격은 65만 9,130불, 그러니까 66만 불 정도 수준.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평균 이자율은 6.24%, 이런 수치가 적용돼서 조사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주택 가격이 다르니까 지역별로도 집 한 채 살려면 얼마 벌어야 하는지 그 숫자가 당연히 달라질 텐데, 단독주택 기준으로 시드니는 가구당 소득이 26만 1,773불은 되어야 하고, 둘이서 번다 이러면 13만 불 이상 벌어야 된다고 하고, 캔버라는 18만 6,980불, 멜번은 조금 싸서 17만 1,235불, 그 다음이 브리즈번 15만 5,489불, 애들레이드는 13만 9,743불은 벌어야 단독주택이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침 어제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파인더스 발표 자료에는 이제 59만 불 정도 은행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작년 4월 달하고 비교해서 은행에 상환하던, 작년 4월이 이제 금리가 0.1%죠. 은행에 상환하던 금액과 비교하여서 한 달에 1,345불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입장으로 설명을 해보면, 버스 기사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다. 저하고 아내랑 둘이서 함께 버스 기사하면 그나마 집 한 채 겨우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옵터스 네트워크가 먹통 상황입니다. 지금 오전 10시인데 아직도 복구는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신호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만 이용 가능할 뿐 나머지 기능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휴대폰뿐 아니라 일반 전화선, NBN 등 일부 인터넷 회선 다 먹통이라는 것입니다. 퀸슬랜드 북부 지역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시드니 멜번까지, 그리고 서호주 퍼스까지 현재 같은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멜번의 경우는 일부 병원의 전화로 하는 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병원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환자나 보호자나 의사나 간호사나 등이 다 난감한 상황이 되었고, 메트로하고 V라인 기차들 역시 오늘 오전 이 영향으로 일부 노선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차 라인은 정상화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좀 짜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버 기사님들은 오늘 아침 좀 짭짤하게 벌어갔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아침에 깨서 속보를 보고 휴대폰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는 멜번컵 데이였습니다. 상금 규모가 20밀리언이 넘어가는 초대형 경마대회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회이기도 하고 나라가 그냥 다 멈춰버린다는 광고 문구가 한편 이해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튼 어제 우승을 하여서 멜번컵을 가져간 말 이름에 눈길을 끕니다. Without a fight, 싸움 없이. 이 싸움 없이 말은 지난달에 있었던 코필드컵, 이것도 큰 대회죠. 코필드컵도 우승을 했던 그 우승마입니다. 한 시즌 이렇게 대형 대회에서 같은 말이 우승을 차지한 것이 참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잔뜩 차려입은 경마장 관람객들이 멜번컵이 열리는 플레밍턴으로 향하던 어제 아침 11시경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시위대도 플레밍턴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찰 추산 100여 명 정도 시위대는 한때 경기장 앞에 교차로를 차량을 동원하여서 막아버리고 팔레스타인 해방, 그러니까 프리 팔레스타인, 그리고 발포 중단, 시지 파이어 나우 이거를 외쳤다고 합니다. 긴급 투입된 경찰은 수명을 연행하기도 하였고 시위대를 도로 한복판에서 보도 쪽으로 몰아서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또 조치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루가스가 이용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생각으로 시위대가 우승마 이름인 Without a fight, 싸움 없이 를 외쳤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멜번컵은 그 명성과 걸맞게 반대하는 움직임도 많아가지고 작년에는 환경단체 소속 일부가 길바닥에 기름 찌꺼기를 1000리터 뿌려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대회 없애자고 늘 일관적으로 로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가디언지가 1049명 상대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멜번컵에 대해 아주 흥미있다, very interest, 아주 흥미있다는 대답은 불과 11%였다고 하는데 이거 작년에 비해서 5%나 빠진 숫자라고 합니다. 이 17%는 조금 흥미있다, low interest 라고 응답했고 35%는 아예 흥미가 없다, no interest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는 약간 더 흥미가 있었고 젊은 층보다는 장년층, 50대 이상 장년층이 더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공휴일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닐까?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야외 활동 많이 해보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뵙겠습니다.